솔직히 오늘 볼 것 중에서 중요한 거는 한 두세 가지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그냥 앞으로 설명드릴 거에 대한 그냥 숲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틀.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실 게 교재는 26페이지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돼요. 앞에서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실 게 재무회계예요. 그래서 재무회계인데 재무회계의 주된 목적 같은 거 가끔씩 물어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를 일반적인 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거, 요게 재무회계의 주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배워서 남보여 주려고 하는 거예요. 회사 내부에서도 보지만 왜 또 없어졌냐? 주된 목적은 누구 보여주는 거예요? 남 보여주는 거. 그게 재무회계의 주목적이세요. 왜냐면 우리가 회계 처리해서 이제 남을 보는데 이 외부 정보 이용자에 누구누구 있냐면 첫 번째로 은행도 외부 정보 이용자예요. 그래서 은행은 언제 보냐면은 요거 줄 때. 회사에서 대출 받잖아요. 그럼 그냥 가갖고 대출해 주세요 그러면 안 해주잖아요. 당연히 은행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무슨 검사해야 되냐면 여기가 잘 되냐 안 되냐. 그리고 마스크는 벗으실 분들 벗으셔도 돼요. 이건 다 풀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은 회계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망하고 있는 회사한테 돈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은행도. 그래도 잘 되는 회사한테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때문에 정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도 봅니다. 나라에서도 봐요. 국가에서도. 국가에서는 왜 볼까요? 그렇죠. 세금. 그렇죠. 세금 걷어가셔야 되는데 이럴 순 없잖아요. 야, 너네 장사 잘 됐지? 얼마 내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정보를 보고 아, 너네 요번에 이만큼 벌었네. 그러니까 이만큼 세금 내세요. 라고 해서 이제 요 재무회계 정보가 필요하죠. 근데 아마 한 달 반 동안 제가 경기 관련된 얘기하면 좋은 얘기는 별로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올해 경기가 역대 최악일 거예요. 그리고 내년 되면 또 올해 경기가 역대 최악일 거고 조만간은. 왜 그러냐면 지금 상반기 1사분기 발표했죠. 삼성전자가 작년에 영업이익의 90%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아니, 90%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1조 벌었으면 요번에 1000억밖에 못 벌었어요. 네. 대한민국 1등 회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대로 가면 1등이 바뀔 수 있다. 왜냐면 현대자동차는 요번에 대박 났거든요. 근데 기아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SK 쪽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된 데들은 다 지금 막말로 망해가는 건 아니지만 그 길을 갖고 있죠. 네, 되게 하향세가 심하잖아요. 90%면 엄청난 거예요. 100만 원 벌던 사람이 10만 원 버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 올해 경기가 아주 좋진 않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용인 쪽에다가 반도체 공장 지을 거라면서요. 그 얘기 나왔더니 또 시작했죠. 이 부동산 아줌마들. 예, 부동산 내놨던 거 다 지금 걷고 있대요. 계약금 냈으면 계약금 돌려주고 있고. 예, 왜냐면 집값 오를 거다. 근데 안 오를 확률도 높습니다. 왜냐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집 누가 사줄 거예요? 지금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0.78명이에요. 예, 출산율이. 저도 솔직히 예전에 잘못 알았거든요. 저도 이거 안지 몇 년 안 됐는데 저희가 결혼해서 원래 출산율이 2여야 현재 인구가 유지해요. 근데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떨어지는 속도가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집이 다 떨어진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오르는 동네 있고 안 오르는 동네 있고 진짜 막말로 지금 일본처럼 빵원에 내놔도 안 팔리는 동네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그 상황이라 생각 잘해야 돼요. 언제 파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성공하셨어요. 작년에 파셨는데 제일 비쌀 때 팔았어요. 네. 1억 8천에 사셔갖고 3억에 팔았죠. 네. 그리고 두 달 후에 쭉 떨어졌어요. 지값이. 네. 팔려고 내놨다가 아버지랑 부부싸움 하시고. 왜냐면 아버지는 그런 걸 사고 파는 걸 되게 좀 별로 안 좋아하세요. 되게 보수적이시라 그런 쪽은. 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두 분이시니까 빌라 조그만 거 사서 1억짜리로 이사 가시고 2억 남았죠. 그거 이제 노후 즐기시면 되죠. 네. 저는 그 덕에 편해졌죠. 네. 왜냐면 용돈을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 써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먹고 사시는 데는 지장 없을 만큼은 준비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보험 다 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도 봅니다. 직원은 왜 볼까요? 우리 회사 잘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잘 돼야죠. 잘 돼야 내 월급도 뭐 하니까요, 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사 가시면 뭐 이쪽 파트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다른 파트로도 들어가실 수 있는데, 이쪽 파트로 들어가시면 보기 싫어도 맨날 봐요. 그럼 보다 보면은 대충 감 나와요. 아, 우리 회사 얼마 못 버티겠다. 저도 예전에 저 다니던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그만뒀는데 저 그만두고 2달인가 3달 후에 망했더라고요. 근데 왜 망할 것 같았냐면 회사가 매출액이 빵이에요. 직원은 다 해서 6명이고 거기에다가 웃긴 게 6명인데 직급은 다 있어요. 회장 있죠, 사장 있죠, 부장 있죠, 대리 있죠. 그래갖고 야, 여기는 뭐지? 그랬었는데 사장도 또 바지 사장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바지 사장이 대출 봐서 직원들 월급 줘요. 근데 거기 이제 회장이라고 얘기하는 진짜 사장이 영업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저도 놀란 게 뭐냐면, 전 말로만 들었지 그 일명 대매열을 갖고 있다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업 잘하는 사람들 처음 만났거든요. 거기 사장이 그랬었는데 말 진짜 잘해요. 네. 진짜 이거는 될 가능성이 빵 프로거든요. 누가 봐도. 근데 그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면 빵 프로가 5% 되고요, 5%가 10% 되고 이게 올라가요. 분명히 안 될 거 뻔한데. 그랬고 야, 저 사람이 확실히 영업을 잘하던 사람은 맞긴 맞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이상한 데 쓰니까 약간 반사기꾼이었거든요. 네. 매출액이 빵원인데 강남 가갖고 자기 처형이라 그랬나 누구랑 술을 200만 원치 먹고 오는 게 제정신이냐고요. 월급 줄 돈도 없는데. 그거 보자마자 여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인수인계하고 나왔죠. 그리고 2달 후에 거기 지나가는데 간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4대 보험 내역서 띄면 나와요. 2달인가 3개월 납부 안 했다고. 예, 그 회사 이름 뜨면서 2개월인가 3개월치 미납했다라고 뜨더라고요. 설마 뭐 회사가 망했는데 연금 낼 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봅니다. 재무회계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없고요. 27페이지 보시면 재무회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 있고 거기에는 없는데 세무회계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남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주목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부에서 안 본다, 그건 아닙니다. 주된 목적은 이제 외부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재무회계고요. 관리회계는 저희가 관리회계 중에 원가회계 배워요. 원가회계 배우는데 요거의 주목적은 내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특히 원가회계 할 때 그분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백시성을 가신 종원 아저씨, 네, 백종원 씨라고 있죠. 백종원 씨가 한때 TV에만 나오면 맨날 이거 얘기했잖아요. 사장님들한테 원가 계산 해봤냐고. 우리 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원가가 100원인데 100원에 팔았어. 그럼 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실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은요, 여기 장사 잘 된다라는 거 보여줘갖고 권리금 받고 팔아먹으려고. 네. 그래서 실제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TV나 이런 걸 100% 믿으시면 안 돼요. 네. 저도 예전에 한번 TV에서 봤었는데 정보 주는 정보성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느 식당이 나왔는데 우리 보다 보면 이런 거 느낄 때 있죠. 저 가격으로 저게 가능해? 네, 진짜 저렴해. 근데 맛도 있대. 종류도 되게 많이 나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건물주예요. 네, 그러니까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원가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싸게 팔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사기꾼이에요. 네, 어떤 사기 치냐면 TV에 나오니까 사람들 몰리죠. 그러면 그때 판다고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장사가 잘 돼요. 왜냐면 저는 잘 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TV에 나오면 먹으러 가요, 안 가요? 가죠. 어떤지 궁금하니까. 네. 그리고 그때 사람들 몰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싸게 해갖고 팔아먹는 거죠. 그러면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그 이후에 대부분 어떻게 돼요? 망해요. 네. 그리고 저도 예전에 갔었던 데가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안 좋은 걸로. 여기 예전에 청라에 그 샤브샤브 집이었는데 한 2번인가 3번 갔었는데
거기가 장사가 그렇게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한번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근데 왜 뉴스에 나왔나 봤더니 거기 영업 직원하고 거기 사장이 짜고 매출액을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샤브샤브 1인분에 막 소주가 막 20병. 말도 안 되잖아요. 샤브샤브 1인분에 어떻게 소주를 20병을 먹어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매출액을 뻥튀기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사 잘 되니까 권리금을 1억인가 2억 정도 주고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장사하려고 들어와서 봤더니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죠. 예, 뭐 일매출 500이라 그랬는데 일매출 200도 안 나오고. 예, 그래갖고 사기로 신고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본인이 할 거는 두 번, 세 번 체크를 더 해봐야 돼요. 그래도 솔직히 당하거든요. 두 번, 세 번 체크를 해도.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 솔직히 이게 돈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닌 게 전 솔직히 사람 잘 안 믿거든요. 몇 번 뒤통수 한 4-5번 맞은 이유는 사람 잘 안 믿어요. 그 대신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간도 쓸게도 다 빼주는 스타일이긴 한데 사람을 못 믿게 되더라고요.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래서 원가는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내부에서. 왜냐면 내부에서 원가를 알아야, 만약에 원가가 100원이야. 그러면 100원보다는 어떻게 팔아야 되죠?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가져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원가액에는 외부에도 보여주긴 하지만 주로 어디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리고 세무회계는 아까 이야기하셨었는데 뭐 걷기 위한 거예요? 세무회계는 세금. 그래서 세무회계는 세금인데 저희는 요거 배웁니다.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낮은 급수에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나마 세법 중에선 세무회계 중에선 부가가치세가 제일 쉬워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법 중에 쉬운 거지 쉽다란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뭐라 그래야 되나, 범위가 되게 넓은 공부이기 때문에 쉬운 공부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 시험에서는 어쨌든 부가가치세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침에 오면서 졸려갖고 커피를 샀어. 그럼 커피 가격 안에 부가가치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소비를 하면은 내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가는데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나는 1년 동안 세금 10원도 안 내. 다 거짓말입니다. 소비하잖아요. 전기 쓰죠. 전기요금에도 뭐 들어가요? 부가세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세금을 안 내고 사시려면은 저거 하시면 됩니다. 저기 강원도 오지에 가서 전기도 쓰시면 안 되고 그냥 혼자서 자급자족해서 사시면 세금을 안 낼 수는 있겠지만 아예 들어가 버리면 공무원이 올 수가 없죠. 그렇죠. 이름이 올려져 있으니까 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죠. 살아있으면 나오긴 하는데 그건 이제 뭐 특이 케이스고. 솔직히 저 프로 있잖아요. 저기 뭐지, 오지에 계신 분들 나오는 프로, 거기에 있는 분들도 다 세금 내요. 자연인이다에 나오시는 분들도 맞잖아요. 거기 사람이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자연인입니다 비슷하게 도전하시다가 쓰러지셔갖고 뇌출혈이 오셨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3번 살아서 제 맨날 그래요. 이제 한 번만 더 쓰러지면 끝이라고. 자동차 사고 크게 한 번 나시고 그 다음에 가스 마시셔서 쓰러졌죠. 얼마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죠. 안 아픈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한 번 아프고 나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만 하세요.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 외부냐 아니면 뭐냐 내부냐. 잘 나오진 않아요. 한 3년이나 5년에 한 번 정도. 왜냐면 너무 쉬운 내용이라 요거 나오긴 합니다. 외부 정보냐 내부 정보냐. 그 다음에 여기는 필요 없고 교재는 30페이지로 넘어와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다 보면 그냥 넘기는 데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뒤에 가서 보거나 아니면 저희하고 연관성이 없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읽어보셔도 지장은 없는데 안 읽으셔도 지장 없어요. 저희 시험하고 좀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30페이지 위에 보시면 기업의 종류라고 있습니다.
기업의 종류라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회사들은 요런 데가 많죠. 상품 매매 기업. 네, 그래서 일명 무슨 업이요? 상기업. 근데 요거는 전산회계 2급이에요. 근데 저희는 전산회계 몇 급 볼 거죠? 1급 볼 거죠? 1급은 이걸로 나와요. 제조기업. 인천에 뭐가 많죠? 공단 많죠. 그래서 제조업 쪽으로 전산회계 1급부터는 이쪽 파트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제조업으로. 왜냐면 제조업이 나와야 이거 계산을 하거든요. 원가 계산. 일반적으로 상기업은 원가 계산할 게 없어요. 그냥 사온 게 원가가 되기 때문에 원가 계산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상기업은. 네. 근데 원가 계산을 하는 데는 대부분 무슨 업이에요? 제조업이에요. 왜냐면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그게 원가잖아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맨날 원가 계산 해보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열심히 원가회계는 배웠는데 만약에 내가 회사에 취업했더니 우리 회사는 상기업이야. 아니면은 제조업이 아니야. 그러면은 요거는 안 쓰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인천이다 보니까 제조업체로 들어갈 확률도 높기는 해요. 그리고 제조업체 특징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요즘에는 9 to 6라 그러잖아요. 9시에 출근해서 몇 시 퇴근하죠? 6시 퇴근하죠? 근데 공단 쪽은 이게 아닌 회사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뭐 8시 퇴근,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 네, 뭐 이런 것들도 실제 있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8시간은 요즘엔 다 지켜주려고 해요. 왜냐면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긴 시간도 이야기 중이긴 하지만 69시간은 아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솔직히 저도 69시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왜냐면 저게 불가능하잖아요. 몰릴 때 일하고 안 몰릴 때 쉬라 그러는데 안 몰릴 때 쉬면요 영원히 쉴 수 있어요. 맞잖아요. 공무원도 그렇게 못해요. 네, 공무원도 실패한 건데 그거를 일반 회사 거기에다가 조그만 회사한테 너네들 일 있을 때 일 많이 하고 나중에 쉬어 그러면 그게 되냐고요. 저도 중소기업 많이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가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안 드는 데들 많아요. 아직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은 임신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언제 그만둘 거야? 아직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채권 채무 요건 중요합니다. 요건 기본 용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채권이 뭐죠? 채권. 채권은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채무는 우리가 갚아야 될 뭐가 있죠? 의무가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갚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 그러면 받을 게 있는 사람. 채무자, 그러면 뭐예요? 줄 게 있는 사람. 그래서 대부분 결혼하시면 이게 됩니다. 채무자가. 저도 채무자예요. 네, 집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설마 그거를 내 돈 주고 다 샀겠어요? 네. 자꾸 복층 빌라 사는데 1층은 제 거고요. 아래층은 제 거고 위에 층은 은행 거예요. 네. 아직은. 왜냐면 작년에 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화장실만 제 건데요. 네. 아니면 마루만 자기 거라고.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투자 말고요. 일만 해서 통장에다가 1억 한번 찍어 보실래요? 쉽지 않아요. 네, 저 그거 하는데 10년 걸렸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표가 1년에 1,000만 원씩만 모으자였어요. 네, 그래서 10년 걸려서 통장에다 1억 찍어 봤어요. 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 받는 월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돈 모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남자들은 차 사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 인간관계를 뭐 해야 돼요? 일단 끊어야 돼요.
예, 이건 남녀 공통입니다. 돈 모으려면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예, 돈 못 모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애를 시작했어. 그럼 여자친구 만나려면은 일반적으로 요즘엔 차는 기본이잖아요. 거기에다 데이트 비용, 뭐 반반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남자가 더 많이 내죠. 그리고 결혼할 때 뭐라 그래요? 오빠는 뭐 모았어? 계속 쓰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돈 모은다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와이프한테 내가 왜 간택됐나 봤더니 와이프가 키가 좀 작으세요. 154인데 키 크고 친구들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간택하셨대요. 왜냐면 친구 많으면 결혼한 다음에 그것도 또 싫어하시는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너무 일명 사돌아 다니니까. 근데 저는 집돌이라. 예. 와이프가 어디 가자 그러면 운전해주고 꼬맹이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운전해주고 저는 거의 친구들 만나러 잘 안 돌아다니거든요. 왜 만났냐 그랬더니 키 큰 사람이 이상형이었대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한참 소개팅을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 170이 안 됐대요. 나오신 남자분들이. 제가 딱 178이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간혹 가다 그 생각도 하죠. 아, 소개팅 남 중에 한 180짜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 했더니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대요. 그때 그만뒀어야 된다고. 뭐 농담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채권 나오면은 받을 게 있구나. 채무 나오면은 갚을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솔직히 제일 좋은 건 요즘에는 둘 다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채권자는 요즘 못 받아서 난리예요. 요즘 돈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집 조그만 게 있었어서 결혼하기 전에 1억 모아갖고 집을 조그만 거 하나 샀었거든요. 월세 줬었는데 앞으로 제 인생에 월세는 없어요. 월세 주고 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보증금 다 까였죠. 그 다음에 한 500 정도, 한 400 정도 못 받았죠. 집 급하게 팔아갖고 1000만 원 손해봤죠. 내가 샀을 때보다. 결론적으로는 손해를 한 2천만 원 정도 보긴 했는데 오히려 잠만 잘 잤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뭔가 사람들한테 앞으로 돈을 받는다라는 게 당연히 잘 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저처럼 잘못 걸리면 골치 아파요. 우리 더 짜증났었던 건 그 사람이 산 것도 아니었고 가운데에서 장난친 거예요. 자기 이모한테는 전세라 그래 놓고선 우리한테 월세 받고 사이에서 돈 다 띄어먹고 그래갖고 내가 전생에 뭔가 좀 잘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2천만 원 손해보고 마무리 짓긴 했는데 이게 참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건 둘 다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요게 가장 베스트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32페이지. 그리고 초반에는 죄송한데 좀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천천히도 해보고 빨리빨리도 해봤는데 이리 하나 저리 하나 헷갈리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빨리 나가고 뒤에 가서 문제 풀면서 반복 설명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이게 자격증반은 그게 제일 좋아요. 저희가 그냥 공부하는 반이고 한 시간이 1년 있으면 하나하나씩 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한정적이라.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시면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앞으로 가장 많이 볼 용어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 여기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대부분 이건 잘 아시더라고요. 부채. 당연히 이 부채 아닙니다. 손으로 흔들어 바람을 일으키는 그 부채 아니고 요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빚. 빚 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빚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많은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와이프 아시는 분도 한 달에 이자만 250 나간대요. 근데 본인은 행복하대요. 왜냐면 그분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새 집에서 살아보는 거였어요. 그런 분은 괜찮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힘들어지는 거죠. 나 집 사갖고 부자 될 거야. 근데 한두 채 사갖고 부자 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조금 더 윤택하게 사는 거지. 제 주변에 저기 감정평가사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영끌에서 부자 된 사람은 없대요. 그냥 영끌에서 돼지고기 먹을 거 소고기 먹고 이렇게 바뀐 사람은 있지만 영끌에서 회사 그만둔 사람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지금은 더 안 좋잖아요, 상황이. 예. 그래서 뭐든지 할 때 잘 알아보고 해도 성공할까 말까라 요즘 추세 자체가.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기에 들어오면 늦었다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아이템이 있대. 근데 내기에 들어오잖아요. 이미 그러면 남들 다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성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걸 먼저 얘기해 준 사람은 먼저 알았으니까 성공 확률이 있겠지만 요즘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재화하고 채권. 이 얘기는 내일 한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재화하고 채권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재화는 뭐냐면 요게 재화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 그래서 유채물은 뭐죠? 유채물. 만질 수 있는 거. 네. 무채물은요? 만질 수 없는 거. 그래서 앞으로 돈 벌려면 이거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걸로 돈 벌 수 있기는 이제 쉽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디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잘 나가는 회사 중에 카카오톡이라고 있잖아요. 카톡. 네, 카카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이버 있죠. 걔네는 이게 아니잖아요. 유채물이 아니라 무채물이에요. 걔네들이 파는 거 못 만지잖아요. 카카오톡 만질 수 있어요? 아니죠. 근데 그걸로 떼돈 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무채물로 해서 성공하면 좋은 게 뭐냐면 카카오가 카카오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상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내가 뭐 자재값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만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프로그래밍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돈은 많이 벌 수는 있는데 만들기가 쉽진 않죠, 당연히. 예,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으면 돈 벌기 쉽겠어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 가면 갈수록 편해는 질 것 같아요. 요즘 저희 꼬맹이 식당 가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로버트가 서빙해 주는 거. 예, 접시 하나만 있으면 불러요. 로버트 한번 더 만져본다고. 9살이신데.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왜냐면 이제 서빙 직원들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예. 거기다 요즘 배달도 안 됩니다. 제 주변에서 배달하시던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 죽겠대요. 예. 왜냐면 배달로 들어오는 사람은 많은데 콜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금액은 올랐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달러가 받는 금액은 떨어졌고 옛날보다. 예. 거기에다가 대리기사도 요즘 넘쳐갖고 노는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이게 진입장벽이 낮은 것들은 가면 갈수록 돈 벌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그냥 무슨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받을 돈. 그래서 채권이 많으면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미수가 많이 깔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못 받은 돈이. 그래서 채권 그러면은 받을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33페이지 위에 보시면 뭐 현금, 예금, 매출 채권 그래서 쭉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오늘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볼 겁니다. 네, 요걸 뭐라 그러냐면 개정 과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해주셔야 될 거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암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를 개정 과목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개정 과목. 그래서 요 개정 과목을 이해하는 거. 요거 두 가지가 초반에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무슨 얘기 하시냐면 저는 이해를 못해서 암기가 안 돼요. 저도 아는데 그렇게 수업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선암기 후 이해가 될 겁니다. 요거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전산회계 1급 준비하잖아요. 이거 대학 가서 배우시려면 못해도 최소 한 학년 이상은 다녀야 대학에서 이걸 볼 수 있는 만큼 범위를 나가요. 근데 그걸 우리는 한두 달 만에 마스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촉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뭐 이쪽 학과 나오긴 했지만 뭐 이쪽 학과 나온다 그래서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면 너무 광범위한 공부 중에 하나라.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초반에는 좀 잘 봐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시면 부채. 부채를 다른 말로 뭐 채무라고도 하고 빚이라고도 하고 남의 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내 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부채는 많아야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적어야 좋은 거예요. 왜냐면 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내가 돈 벌어서 갚을 것만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채는 적은 게 좋은 겁니다. 이 빚이면 참 좋을 텐데 빚날 빚자 아니에요. 우리가 갚아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이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아파트가 5억짜리가 있어. 내 돈이 2억 들어갔어. 부채가 얼마인 거예요? 3억. 이런 집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아파트가 3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요, 빚 갚고 나면 나는 땡전 한 푼 없는 거예요. 막말로. 지금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잖아요. 왜냐면 한참 아파트 가격 올라갔었으니까. 그래서 빚 많이 진 사람들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막말로 저기 뭐냐, 밥에다가 간장만 비벼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맨날 라면만 먹든가. 이거 되게 슬프잖아요. 저는 먹는 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집착이 좀 있는데 제 삶의 목표 중에 하나는 남들 먹어본 거 한 번씩은 먹어보자거든요. 죽을 때까지. 이거 맛있대. 그러면 한 번 정도 먹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야 내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 수 있으니까. 제 목표 중에 하나는 진짜 그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돈 좀 벌면 와이프 일 보내고 꼬맹이랑 손잡고 일본 갔다 오려고요. 둘 다 저기 우동하고 초밥 좋아해서 일본 가서 한번 먹어보자 그러고 있는데. 아, 그럼요. 당연히 비싸죠. 아, 거기는 원래 나라 자체가 소식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장수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장수하려면은 소식하셔야 돼요. 제가 수업했었던 분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으셨던 분이 103세거든요. 아니다, 103세가 아니라 101세. 101세 분. 예전에 제가 노인복지회관에서 한 5년 정도 수업했었는데, 이 101세 되신 분들 맨날 저기 뭐냐, 명절 되면 TV에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건강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소식하시는데 자주 드세요. 그리고 꼭 운동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 타고 다니세요. 3층이면 3층 걸어서 다니시고. 그러니까 오래 사시면 또 오래 사시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웃고 다니시고.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은 수명이 단축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꼭 물어봐야 돼요. 남자친구가 차가 있대요. 그럼 차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 중에서 니께 바퀴가 몇 개냐 이런 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 바퀴가 4개인데 바퀴 하나만 내 거래. 그러면 이게 되게 위험할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농담으로 한 얘기긴 하지만 집이 있대. 그리고 그 집 중에 니께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진짜 화장실만 내 거래. 그러면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예전에 농담으로 와이프한테 야, 부채 증명서 갖고 와. 없긴 하지만. 그랬더니 야, 너 건강진단서나 띄워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살 많이 찐 거예요. 저 결혼할 때쯤에 62kg 나왔거든요. 그러면 엄청 말랐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급속도로 쪄갖고 저 20kg 찌고 와이프 30kg 찌고. 꼬맹이랑 저랑. 채권하고 미수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기는 한데요. 이제 차이가 뭐냐면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미수금은 영업과 관련 없는 돈. 그 다음에 채권은 일반적으로 영업과 관련 있는 거. 그 차이점은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나하나씩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채는 많은 게 좋다, 적은 게 좋다, 적은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자본은 많은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자본이 내 돈이에요. 그래서 내 돈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적은 게 좋은 거예요? 많은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파트 5억짜리가 있는데 자본만 5억이래. 그럼 좋은 거죠. 왜냐면 빚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저게 베스트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처남이 장가를 초반에 못 갔었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잘 나가고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게 뭐 연락만 오긴 했지만 진짜 연락 왔었대요. 강남에서 마담 뚜가 연락 왔대요. 아가씨 만날 생각 없냐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자들한테는 연락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잘 나가면은 강남에서 전화번호를 구해갖고 돌린대요. 네, 뭐 이런 사람 있는데 만나볼 생각 없냐. 저희 처남이 만났었던 사람들이 뭐 은행원, 뭐 약사, 학교 선생님. 근데 다 안 이루어지고 지금은 같은 공무원 만나서 결혼했는데 왜 안 이루어졌냐면 이건 대부분 제가 봤을 때 그 아가씨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들의 문제입니다. 예, 너가 사회적 지위가 이만큼 있으니까 집을 해오는데 빚이 없어야 돼. 막 이런 거 전제 조건을 깐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 처갓집이 잘 사는 집은 아니거든요. 딱 평범한 집이라 뭐 집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게 꽤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느 아는 분이 자기 딸이랑 교제하게 되면 얼마 주겠다. 왜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명예가 목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진짜로. 제 주변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명예가 중요한 거지 이 배우자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런 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버니까. 참고로 저 아는 놈이 지금 저기 나오고 있거든요. 나는 솔로 저번 주부터. 네. 저 아는 놈인데 걔도 1년에 억 단위로 벌어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아직은 없으니까 이제 나는 솔로 나간 거겠죠. 예. 근데 여자친구가 돈 안 벌어도 돼요. 예. 자기 이상형에만 맞으면 된대요. 왜냐면 자기가 그거 이상 버니까. 그리고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상대방의 돈보다는 약간 명예, 위치 이런 걸 좀 많이 보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보면.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쉽게만 설명드릴 거예요. 수익 그러면 번 돈이에요. 비용 그러면 쓴 돈입니다. 그래서 뭐가 많아야 좋은 거예요? 수익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100억이야. 비용이 80억이야. 그러면 얼마 남는 거예요? 20억 남는 거예요. 요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럴 수도 있죠. 수익은 100억인데 비용이 130억이야. 그러면 요거는 손실 몇 억이 되는 거예요? 30억. 그래도 손해 많이 나면 회사도 문 닫아야죠, 뭐. 왜냐면 회사가 이익 창출하는 게 목적이지 손해 보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식당들은 그런 게 많을 겁니다. 뭐가 많을 거냐면 저기 뭐냐? 가족들끼리 하는 식당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아마 이번 달부터 또 시작할 건데 내년 최저임금 또 이제 조율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12,000원. 네, 최저임금 노조에서는 12,000원 달라. 노조 측에서는. 근데 저쪽 경영주 쪽에서는 12,000원 올리면 우리 죽으란 얘기다. 그래갖고 얼마 전에 저기 소상공인협회에서 발표했더라고요. 12,000원은 너무 과하지 않냐. 네, 그리고 업종별로 나누자. 네, 뭐 편의점이면 최저임금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누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건 뭐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결정되는 거에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12,000원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왜냐면 지금 경기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도 요즘에 마트도 저도 최근에 마트 갔다 왔는데 예전에 11시까지 했었잖아요. 지금 다 10시로 뭐 했어요? 줄였어요. 왜 줄였어요? 밤에 오는 사람이 없대요. 장사가 안 돼서. 그래서 최근에 오랜만에 마트 갔는데 진짜 사람 없더라고요. 평소보다. 확실히 느끼는 게 아직 내가 체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술집도 요즘에 야간에 가보면 사람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저것도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혼술이라고. 네, 본인들이 사갖고 집에 가서 먹는 게 한참 유행이었어서 아직도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뭐 회식이 늘어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과거보다는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식당 한다 그러면 솔직히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당연히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우리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거 배우죠. 부가가치세. 매년 국가에서 1년치 세금을 얼마 정도 걷겠다 이런 거 발표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얼마 정도 걷었다 발표하잖아요. 맨날 보면 부가가치세는 미달이에요. 맨날 부족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억을 목표로 잡았어. 그러면 실제 받는 건 한 800억에서 900억 사이? 네. 그러니까 맨날 모자라요. 근데 근로소득세나 법인세는 맨날 넘쳐요. 목표치보다.
왜 그러냐면 적게 버는 사람은 어차피 내는 세금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근로소득자 중에 고소득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 대신 중가운데는 없어지고 이제 위에냐 밑에냐로 이제 상중하가 아니라 상하로 갈려지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많이 버시는 분들 많이 내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적다는 얘기는 결론은 하나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파트 산 다음에 이자로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라에서 살진 않았어요. 청라에서 차 끌고 가면 10분. 그 다음에 지금 사는 데는 저기 검단 신도시 있거든요. 차 끌고 가면 10분이면 가요. 전 어떻게 살다 보니까 신도시들 주변에 살게 됐는데 신도시 들어가 보면 식당들이 되는 데만 돼요. 그것도 초입종만.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장사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사람들이 이자로 나가는 돈이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은 뭐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명예퇴직할 때 되게 부럽잖아요. 은행 직원들 명예퇴직하면은 뭐 3억을 주니 5억을 주니 그러잖아요. 중소기업에서는 그만두면 그냥 실업급여 정도만 받는데. 맞죠? 그래서 공부 잘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제일 한이 되는 건 엄마가 공부하라 그랬을 때 공부 좀 할 걸. 근데 엄마가 공부하라 그랬을 땐 왜 그렇게 하기가 싫은지. 맞죠? 그래서 요게 많아야 좋은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수익이 적어예요. 월급. 그래서 월급보다 쓰는 게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 계획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느 정도 벌면은 어느 정도 쓸 것이다. 그런 것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때 뭐 무지출 챌린지 막 이런 게 유행했었는데 솔직히 전 그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어느 정도 먹을 건 먹고 쓸 건 써야죠. 너무 안 쓰는 것도 국가 발전에 도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아끼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소득세 많이 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쓰시는 게 무조건 뭐 모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써야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는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36페이지예요. 요거 종류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쪽지 시험을 크게 2가지 내지 3가지 정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무제표라고 있는데요. 요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회계 최종 산출물을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만들려고 1년 동안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는 5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내일 쪽지 시험을 볼 거고요. 그리고 내일 쪽지 시험 보는데 내일 또 설명드리겠지만 내일 적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희 외우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문제 풀려고. 그래서 종류는 5가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 그래서 여기는 3가지가 나와요.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성과. 이렇게 2가지.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크게 2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종류 물어봐요.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종류 물어보고 또 하나는 얘네 둘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시점을 뭘로 바꿔요? 기간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재무상태를 뭘로 바꿔요? 경영성과로. 그래서 외우는 겁니다. 저희가 외우는 거는 대부분 다 종류 아니면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시험에서 내기 제일 좋은 게 공식이나
요런 종류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거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하나씩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 우리 회계에서는 날짜가 중요해요. 그래서 회계 기간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래서 회계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걸려요? 1년 걸려요. 그래서 회계 쪽에서 그래도 나 서류 좀 만져봤어 하려면은 최소 3년은 다녀야 돼요. 그래야 요 사람이 그래도 세 바퀴는 돌아봤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틀은 잡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초가 초자가 처음 초자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월 1일. 그 다음에 기말 그러면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그 다음에 단기 그러면 올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2023년. 그 다음에 전기 그러면 작년 얘기하는 거예요. 2022년. 그 다음에 차기 그러면 내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4년. 기본적인 용어예요. 이런 건 시험에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 연관성은 있는데 뭐 전기에 뭐를 찾으시오 뭐 이렇게는 나와요. 그러면 작년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단기예요 그러면 언제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올해 거. 전기예요 그러면 작년 거. 내년 건 찾을 일은 없어요. 왜냐면 내년 건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근데 초반도 그렇고 회사 가셔서 말 잘 알아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직장 상사가 막 얘기하는데 나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회사 생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취업이 목표이신 분들은 이걸 딴다 그래서 바로 가갖고 내가 이걸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어떤 자격증을 따든. 근데 이제 내가 가서 어떤 업무를 볼 때에 미리 공부를 해놓고 가면 좀 더 하기가 어떤 거예요? 편한 거죠. 왜냐면 나 단기가 뭔지도 몰라. 근데 만약에 직장 상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단기분 뭐 갖고 와봐. 근데 단기가 뭐야? 뭔지 몰라. 그러면 가갖고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직장 상사가 당연히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때 하나예요. 그 사람이 그쪽 관련돼서 잘 알고 있으면 일을 잘할 확률이 높은 거고 그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당연히 못하죠. 최근에 입주 청소 쫓아갈 일이 있어갖고 갔다 왔는데 확실히 촌놈은 제가 촌놈이에요. 주방에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안 나오나 봤더니 밑에 센서를 만져야 된대요. 발을 이렇게 대면 센서가 인식해야 물이 나온대네요. 난 그런 집에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뭘 알아야 뭔가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방에서 물도 못 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긴 해야 돼요. 이게 꼭 공부가 아니어도. 그래도 요즘에는 평생교육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도 여기 일정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점 그러면 요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월 30일. 그 다음에 기간 그러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재무 상태는 뭐냐면 딴 게 아니고 그냥 우리 회사 상태가 좋냐 나쁘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많으면은 우리 회사 재무 상태는 어떤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근데 부채가 별로 없으면은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예전에 뭐 그 회사도 오래 못 다니고 직장 상사분하고 대판싸하고 때리치긴 했지만 그 회사에 좋은 점은 하나 있었어요. 월급은 적거든요. 근데 회사는 튼튼해요. 왜냐면 회사가 어음이 없어요. 다 현찰박치기.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꽤 오래된 회사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간혹가다 잡코리아 들어가 보면 요즘도 사람 자주 뽑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회사가 잘 되려면 아마 그분 지금도 계실 건데 위에 계신 넘버 2가 잘려야 돼요. 예. 그 사람이 악의 축의 한 명이라. 나중에 저기 퇴직금 얘기할 때 설명드릴 건데 기똥찬 걸 하나 하셔갖고 그 회사에서 오래 다니시는 분이 한 분 있거든요. 1년 되기 전에 자르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네, 1년 되기 전에 자르는 건 양반이더라고요. 네. 별의별 방법이 다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퇴직금 받으려면 몇 년 다녀야 되죠? 1년 다녀야 되죠. 뭐 오래전 얘기긴 한데 과거에는 사람들이 정보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제조회사거든요. 우리가 퇴직금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주냐면 퇴직 전 평균 임금의 퇴직 3개월 전 평균 임금만큼 줘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그래서 거기가 되게 오래된 제조회사였거든요. 근데 그때 IMF 터지고 나서 공장을 일본이래네. 중국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생산직 직원들을 몇 명만 두고 다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거의 한 3, 40명을 잘랐대요. 근데 어떻게 잘랐냐면 이거를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줄였냐면은 조를 2개로 나눠갖고 한 조씩 무급 휴가를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갖고 평균 임금을 확 떨어뜨린 다음에 퇴직금 주고 내쫓는 거죠. 네. 지금은 이렇게 못해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내가 그만둘 때 되면요 퇴직금 관련돼서 조회갖고 다 알아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정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회사만 그랬겠어요. 되게 많은 회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명 줘야 될 거를 덜 주거나 안 주거나 이런 나쁜 방법들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그걸로 본인은 돈 받고 그 다음에 직급 올라가고. 네. 왜냐면 이건 누군가가 총대를 매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사장님 친구도 이간질 시켜갖고 내쫓고 그렇게 해갖고 남아있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참고로 아시겠지만 저는 직장 생활을 되게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손을 못 비벼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근데 회사에 오래 다니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사바사바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못하고 앞으로도 잘 못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옛날보단 줄어들긴 했어요. 왜냐면 내가 일을 그만두면 우리 꼬맹이 입에다가 과자를 하나 못 넣어주니까 요즘에는 많이 눈 감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잘 못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회사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100에 한 최소 2, 30명은요 일 잘해서 오래 남은 게 아니고 사바사바 잘해서 오래 남은 사람들도 꽤 됩니다. 네. 근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그 꼴 잘 못 보잖아요. 네,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그래서 회사 생활을 오래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은 못하진 않았거든요. 어디에다 갖다 놓든 내가 밤을 새든 뭐라든 일은 잘했는데 사바사바 하는 게 되게 싫었어요. 거기에다 술, 담배도 못하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불리하더라고요. 특히 남자들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은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무 상태가 좋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튼튼하다. 근데 재무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영성과는 딴 거 없습니다. 수익이 많으면 경영성과 좋은 거고요. 비용이 많으면 경영성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껴 쓰라고. 네. 이면지 쓰고. 종이컵 쓰지 말고 본인 거 갖고 다니라 그러고. 그런 게 다 요거를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줄이기 위한 거. 근데 우리는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아끼면 뭐예요? 본인 한 방으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날려먹으면서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사업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이따 하나 더 배울 건데 요거 종류 중요합니다. 뭐요? 재무제표 종류. 그래서 오늘 끝날 때쯤에 제가 내일 쪽지 시험 볼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